8월 21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는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자,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구간을 넘지 않아야 이 헤드앤숄더가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완성이 된다면 이제 이 넥라인을 하락 돌파하게 될 텐데, 그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패턴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이런 데에 중요한 매물대들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을 계속 지속하겠지만 느리게 만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오늘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하락을 만들어냈고 이 넥라인을 하락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임은 조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 이게 진짜로 하락이 끝나냐, 이제 이거를 판단하는 신호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호를 찾는 것은 저는 거래량이나 뭐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캔들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캔들 신호로 여러분들께 판단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그 기준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 내려가는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데,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느린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매물대들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을 내리더라도 누군가는 새로운 가격이기 때문에, 새롭게 저렴한 가격에 왔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지만, 또 여기서 이 매도 신호를 본 사람들은 또 매도를 하기 때문에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맞춰가면서 내리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최고점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연결되는 고점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보이죠? 지금 설정한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봉으로 차트를 보고 있는데 아직 마감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돌파했다라고 판단하고 뭐 추격하는 것은 이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아니죠.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이런 상태로 이 캔들이 마감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빨리 확인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이제 4시간 봉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보니까 여기서 상승 돌파를 했습니다. 상승 돌파를 하고 캔들이 마감된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의 움직임들을 보면 이 선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캔들이 상승 돌파한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상승 돌파한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이 고점이 14일이었고 오늘이 9월 2일이기 때문에 보름이 지나서야 상승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움직임을 만든다면 이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조금씩 이 매수의 힘이 강해지고 있구나,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 구간부터는 생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수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일단 살 자리로 1차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 저항 구간도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다우 이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하고 상승 중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이 움직임을 깨버려야 상승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 깨버리는 첫 번째 기준은 여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주요 저항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이 파동은 주요 저항선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움직임이 빠르게 올라갈지 아니면 뭐 조금씩 내리더라도 다시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지, 이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요 저항선이 지금 이 상승에 대해서 목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간다면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바닥이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주요 저항선이니까 여기를 돌파해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여기까지 만약에 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어떤 모양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 차트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상승 신호가 보일 텐데 그건 바로 이 역헤드앤숄더라는 패턴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왼 어깨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머리라고 할 수 있으며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넥라인을 통해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올 때 그때 오른 어깨가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이 패턴에 따른 확인 매매라고 할 수 있어요. 패턴이 완성될 가능성을 확인하며 매매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현물을 좀 매수를 해봤는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 현물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려가는 과정에 사실 이게 크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또 이렇게 개미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어떤 조정 작업을 거치면서 기회를 주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대단한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이런 직전 저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한번 작도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직전 저점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저점은 여기죠. 두 번째 저점은 여기고 그 다음은 여기가 될 텐데 이 첫 번째 저점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크게 보면 여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 이것도 좀 판단을 해보면 좋은데, 지난 영상에서는 이 매물대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지만 사실 이 전에도 매물대들은 충분히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는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못 사고 이걸 아쉬워했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최소한 매수에 손이 갔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 저항을 기준으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여기서 상승만 남았냐 하락만 남았냐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상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조정받는 이런 마지막 움직임을 통해 완성이 되면 좀 더 크게 상승을 한다. 그래서 이 시세가 이런 데까지 온다면 이것은 나중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매수를 할 만한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만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올린 상태에서는 여기서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다시 복귀했네, 이거 아쉽다, 다시 내려가면 이젠 무조건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좀 하기 힘들죠. 이런 자리에서도 매도를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하락만 만들고 있으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은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힘이 없다,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비트코인의 특징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반등을 어떤 순간에는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는 게 이 역헤드앤숄더의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어떤 캔들 신호를 만들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꼬리를 만들면서 지나치게 여기서 꼬리를 많이 만든다거나, 아니면 도달을 했는데 오랫동안 머무르기만 하고 돌파를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다가 내려버리면 이것은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내릴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보시면 이게 어떤 모양이냐, 이런 식입니다. 역 헤드앤숄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이미 심리적으로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는 순간이라고 읽을 수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이죠. 역 헤드앤숄더는 오른 어깨를 만들고 여기서 강한 반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힘이 있어야만 이 넥라인을 완전히 상승 돌파하면서 매수 힘을 그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오랫동안 머무는 느낌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이것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했다, 또 그렇게 시장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헤드앤숄더 모양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헤드앤숄더는 바로 이 구간인데, 이건 18년도의 움직임이거든요. 자, 보시면 이 구간이 넥라인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왼 어깨를 만들고 머리 만들고 오른 어깨를 만들면서 바로 이렇게 상승 돌파를 보여줬죠. 상승 돌파를 해야 될 때가 되면 바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매수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 주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보조지표도 좀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볼 건데 이동평균선을 지금 보는 이유는 그동안의 상승 움직임이 얼마나 비슷하게 계속 만들고 있으며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인데, 이전에 상승 움직임을 보면 200선들을 건드리면서 상승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 만들고 200선 건드리고 상승, 여기서 고점 만들고 200선 건드리고 상승, 여기서도 고점 만든 다음에 200선을 건드리고 상승했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고점을 만든 상황에 200선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은 200선을 건들지 않은 상황이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역헤드앤숄더 관점에서 이 주요 저항선을 상승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200선을 건드는 마지막 바닥 만드는 작업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 번 더 큰 하락이 나와야,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공포 구간을 거쳐야 우리가 원하는 상승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 그런 매수 타점도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여기서 일단 샀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지금 2~3% 정도 수익 중일 텐데, 제가 선물 거래의 경우는 단타를 하니까 이런 수익이면 충분히 익절을 하고 나왔겠지만, 현물은 좀 장기적으로 볼 생각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일단은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일이죠. 이런 움직임에서 엄청난 이 매도 신호를 만들고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내려가게 되면 그럼 어디를 주요 지지선으로 보면 좋을까? 저는 아무래도 이 구간을 집중할 것 같아요. 보시면 10만 700달러입니다. 이 10만 700달러 구간을 한 번 더 저점을 내리는 경우에 진짜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주요 지지선으로 설정을 할게요.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과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지금 100선, 이 100선 사이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100선을 결국 상승 돌파하지 못한다면 한 번 더 큰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200선까지 건드리게 되고, 이 구간에서 주요 지지선을 몇 번 하락 돌파하고 반등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을 당장 바로 조금이라도 깼다고 해서 이것은 깨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200선에서 오랫동안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요. 200선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 여기서 겪어보면 상당히 많이 불안하거든요. 여기서 빨리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많이 끌기 때문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을 끌거든요. 기간적으로 보면 한 12월 정도면 여기서 반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비트코인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면 매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